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 21분입니다. 전반적인 세계 증시의 위치들 한번 점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점을 좀 넓게 보면은 미국 증시는 그 상승 중 기간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강하다.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을 겁니다. 유럽은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이 강합니다.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고, 아직도 이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부담은 있습니다. 이 전고점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고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가장 강했습니다. 일본도 유럽과 비슷하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따가 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거긴 하지만, 좀 유럽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고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 비해 전고점 하나를 앞두고 있는 유럽 증시에 비해서 일본은 영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뭐 비리비리하면서 박스권으로 빌빌빌빌 오르다가 레벨업 됐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은 재밌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근 한 달 정도 생각해보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강하게 올랐다가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은 이제 하락 전환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었으나 지난 한 달 정도는 가장 먼저 하락을 전환한, 뭔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전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면 뭐 박스권, 뭐 아직도 상승 중,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만 지금 이제 오늘 하락으로 둘 다 전환이 된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림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본부터 좀 보자면은, 일본 증시는 이런 그림이죠, 그죠? 일본 증시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 답답한 박스권, 굉장히 답답합니다. 위쪽에 저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오르더라도 내리더라도 박스권, 전부 다 박스권입니다. 굉장히 그 지지와 저항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와의 차이점은 이런 거죠. 유럽 증시는 좀 올해 탄력적으로 올랐다라는 거. 확실히 탄력적입니다. 일본보다요. 일본처럼 답답한 움직임이 아니고 확실히 좀 탄력적으로 잘 오르고 있고, 이제 눈앞에 이 중요한 전고점이라는 저항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셈인데, 근데 이 자리가 보통 무거운 저항이 아니긴 하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뭐 그 뭐야 중국은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인데, 박스권 돌파 한창 했다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왔죠. 박스 붕괴시키느냐 마느냐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 아직은 박스권이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데는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 한국이 약했지만은, 오늘 한국이 유달리 하락을 많이 했지만은, 그건 이제 한국만 지나치게 지난 한 달간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반발,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어떤 세계 증시의 모습들 뭐 쭉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한국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오늘 전 세계가 다 같이 뭐 어떻게 되나 보다, 아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계절에 와 있는지를 좀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아시아장에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뭐 상승 마감이지만 상승의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어가고 있는 등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 약해요.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뭐 유럽 증시도 하락 출발 예정, 미국 증시도 하락 출발 예정인데, 이거는 그 이제 미국 본장 열릴 때 되면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오늘 아시아장은 뭔가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뭐 국제유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주식 선물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좀 불안해 보여요. 그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이유인지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뭔가 미국이 어떻게 되면 뭐 확인이 되겠죠. 무슨 뉴스가 나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 세계는 조금 약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몇 가지 이슈들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안 그래도 저 이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야 될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제 리플에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는데, 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무디스에서 지난주에 이 11개 지역은행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거든요. 중요한 뉴스인데, 근데 일단 언론이나 뭐 제가 보고 있는 텔레그램 이런 데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신용등급이라는 게 그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요즘 그 신용의 사회잖아요. 그죠? 신용의 사회인데, 신용등급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 은행들이 이제서야 좀 슬슬 살아나나 마나, 요즘 조용하지 않습니까? 은행위기 조용한 상황에서 저렇게 신용등급을 무대기로 지역은행들을 강등을 시켰다라는 것은 뭔가 앞으로 좀 어떤 시세를 만들고 싶은 세력들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저게 어떤 신호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걸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것 때문에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지역은행들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뭐 USB, PNC, TFC 등등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지역은행들의 주가는 전저점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저점을 위협한다라는 건 뭐예요? 잘못하면 그 자리 붕괴되면 다시 대폭락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요. 뒤늦게라도 좀 잠깐 좀 보고 가자면은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번에 급락했던 그런 지역은행들 주가가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 보시면 전저점에 거의 다 내려왔죠. 전저점 자리 일단 턱걸이로 지키고는 있는데 이거 지킨 게 아니죠.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무슨 난리가 생긴 게 이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얘네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니 뭐니 다 튀어나온 건데, 얘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빠지려고 한다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그런 거에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전저점을 붕괴시키는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보여드렸다시피 뭐 은행의 연준의 디스카운트 윈도우에서 그죠, 디스카운트 윈도우에 있는 뭐 그런 금액들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하여튼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립니다.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언론에서 좀 주목을 잘 못 받길래 이거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그 SG증권에서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8개 종목이 이제 하한가를 가는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사실 뭐 여기에 관해서 제가 특별히 뭐 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거를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아무튼 좀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 8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코딱지만한 종목들이고 대부분 중소형주고, 그리고 뭐 그렇게 그저 뭐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반응은 뭐 별로 없었다. 다만 이제 이런 일들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긴 할 거다라는 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가면 SG증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죠. SG증권에 있는 높으신 분이 아니면 우린 저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건 그냥 일단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물론 뭐 다양한 불안감들 생길 수 있겠죠. 뭐 SG증권이 PF 대출 이런 거 하다가 뭐가 뭐 디폴트가 났나, 뭐 때문에 자금난이 생겨서 이런 주식들을 하한가를 날 정도로 팔았을까, 다양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분위기가 좀씩 식어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좀 많이 빠졌고,
아시아 증시도 좀 빠졌고 뭐 그냥 그 정도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전환이 되고 뭐 그런 예. 전반적으로 일단 뭐 그 오늘 하락을 많이 한 거는 한국 증시만의 현상이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코스피 이야기할 건데 코스피는 하락 전환 됐습니다. 그죠? 하락 전환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일단 이제부터는 전략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반등시 매도 전략.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뭔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떤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온 거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원웨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원웨이 하락까지는 아니고 정말 독특한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빠른 속도로 대폭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막 치솟고 급락을 하고 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증시의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라는 거, 그만큼 아직 대기 매수세가 좀 있긴 있다라는 거를 좀 오늘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들이 오늘 오히려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변동성 지수에 이렇게 음봉이 나온 거는 이제 콜이 죽은 만큼 풋이 그만큼 못 살아나서 이게 음봉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간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좀 천천히 느긋하게 빠진 겁니다. 조금 오래간만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급락 폭락은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천천히 좀 미지근하게 좀 빠졌다라는 거, 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긴 합니다. 옵션이 별로 안 움직이면서 빠졌다라는 거. 근데 이게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죠? 상승하려면 상승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하락하려면 하락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거는 급등 급락은 통상적으로 에너지의 소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은 일단 뭐 하락 에너지가 별로 소진되지도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잘 방향을 전환시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하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저런 거는 일단 뭐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풋옵션들이 이제 조용히 이제 어딘가 중요한 자리들을 넘어갔고요. 안착을 했고, 이제 뭐 이론적인 거라면 이제는 그냥 뭐 얼마든지 이제 풋옵션 급등, 본격적으로 이제 풋옵션의 시장, 본격적으로 이제 그 풋옵션의 세상, 또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코스피 맘만 먹으면 얼마든 이제 급락 폭락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한국만 나 혼자 급락 폭락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 분위기를 다 보자라고 영상 맨 처음에 밑밥을 깔고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세계 증시가 강합니다. 얘네가 같이 꺾여줘야 이제 한국도 급락 폭락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세계적인 분위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 급락 준비는 맞춰놨다. 근데 이제 급락 폭락을 허가해 줄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갈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뭐 보시다시피 뭐 풋옵션이 오늘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착했으니까 돌파한착이 진짜인지 하루 정도 확인하면서 뭐 내일 풋옵션이 좀 하락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코스피가 조금 더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하여튼 오늘의 의미는 그런 거다. 풋옵션들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착하면서 레벨업을 했고, 코스피는 일단 하락 전환을 했고, 뭐 이런 점들이 일단 어떤 의미 있는 신호다라는 거를 오늘 그러한 신호들을 확인했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보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스닥은 뭐 이미 오래전에 이미 금요일 날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하여튼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전반적으로 급등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받침대를 안 만들어 놓고 올라왔어요. 받침대를.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들을 많이 안 만들어 놓고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질 때 생각보다 좀 되게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식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런 시장을 보면서 특히 한국 증시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증시가 올랐어요. 쭉 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증시가 쭉 올라왔던 이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험상은 그렇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 꺾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꺾이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그 보통 하락할 때는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쭉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긴 많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런 지난번에 강했으니까 강할 거야라는 믿음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게 맞긴 맞습니다. 물론 한 번 정도 반등이 보통 나오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은 이렇게 전환이 됐으면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한 번 정도 찔끔 반등 나오고 쭉 빠지더라는 거. 아무튼 이게 어떤 전형적인 오버슈팅을 보여줬던 그런 코스피나 코스닥의 움직임이 뭐 지금까지는 뭐 이랬다라는 거를, 일단 뭐 저의 느낌상은 그랬다라는 걸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 강했던 건 지난번에 강했던 거다라는 거. 여기에 있었던 이러한 심리를 계속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여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 안 빠지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만약에 이제 계속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시장이 확 식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야, 지금까지 이렇게 강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했었기 때문에 한두 번 반등하고 또 반등하고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 느리게 진행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에 굳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은 좀 굵고 짧은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만약 마음먹고 식어버리면 정말 빨리 식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 상승장에서 갖고 있던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 좀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요즘보다 그 예전에 좀 많이 좀 그러긴 했어요. 예전에 이제 코스피 있던 뭐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특히 박스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를 때 엄청 강하게 올랐다가도 떨어질 때 엄청나게 이제 숨도 안 쉬고 떨어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숨도 안 쉬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하락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좀 심리를 지금 시장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옛날에 강세장 마인드. 어쨌든 한국 증시는 꺾였으니까 일단 꺾였다고 맞게 일단 대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요 정도 했던 이야기 맨날 또 하는 것 같네요. 요까지만 하고, 환율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눌림시 매수, 그죠? 달러 눌림시 매수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환율도 이제 급등할 준비 다 돼 있고, 이 풋옵션 뭐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급락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건들은 다 갖춰졌는데 이제 해외의 눈치 봐야죠. 해외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미국이 큰형님이, 유럽의 큰형님이 허락을 해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직 삼성전자는 강하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들도 아직 강하다. 전반적으로 오늘 약했던 거는 여기 SG증권 관련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약했던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뭐 2만 개, 4만 개, 29만 개, 3만 개, 2만 개, 이런 종목들을 한가 맞은 건 솔직히 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건요. 아시다시피 이런 2만 개, 3만 개 거래량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은 평상시에도 사실 거의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평상시에도 일부 소수의 투자자들 때문에 시세가 많이 왜곡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요. 이런 종목을 오랫동안 막 계속해서 끌고 왔다. 더군다나 저점에서 몇 배 올랐는데 이런 거래량도 없는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갔다. 그건 솔직히 좀 투자자의 좀 잘못이 크지 않나 싶긴 합니다. 몇 배씩이나 올랐는데 도대체 얼마를 더 먹겠다고. 이런 건 언제든지 하한가 맞아도 솔직히 이상하지는 않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약간 뭐 억울한 종목도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 하림지주 이런 종목들은, 야,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하한가를 받나? 이런 거는 요런 종목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좀 내가 좀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다른 종목들 뭐 삼천리니 서울가스니 선광이니 이런 종목들 탐욕에 의해 들어갔다, 이런 종목도 오늘 하한가 맞았다고 그러는 건, 그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본인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거래량 없고 이런 종목들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몇 배씩 해먹은 종목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고 유럽 증시가 빠지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본장 열고 나서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무런 이슈가 없거든요. 오늘 뭐 기업 실적 발표도 없고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더라고요. 내일이 아니고 사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중요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조용히 지켜보려고요. 근데 오늘 밤에 이제 제 생각에 봐야 되는 건 뭐 그런 거, 11개 미국 지역은행이 신용등급 강등됐다고 한 거, 그거 어떻게 될지나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행들이 지금 이제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다시 폭락 랠리를 시작할 것인가, 뭐 그런 여부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오늘 밤에 폭락할 만한 이슈도 없긴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뭐 지켜보자. 한국 증시는 어떤 신호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자. 이 정도 이야기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